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구글이나 IBM 같은 초전도체 방식보다 앞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양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6월 2일 아이온큐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이란 양자 컴퓨팅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상업, 수송 등 그리고 모든 산업에 걸쳐서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정보 교환을 위해 큐비트를 사용하고 있고, 양자 역학의 법칙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빠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죠.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측정될 때까지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는 양자 중첩이라는 특성을 사용한 큐비트의 레이저와 전자기장을 통한 제어로 가능합니다. 즉, 만약에 2의 20승계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만 해답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 고전적인 컴퓨터로는 2의 20승만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20개의 큐비트만 있으면 2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을 해도 이 거대한 문제의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양자 컴퓨터는 하나의 시스템에 더 많은 큐비트를 넣는 확장성에 있어 제한점이 있습니다. 소음, 상태 준비, 하드웨어와 측정 복잡성 같은 요소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양자 컴퓨터 성능은 스타디움 사이즈의 큰 하드웨어나 복잡한 배선들, 즉 초전도체 방식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아이온큐와 아이온큐 설립자들이 오랫동안 집중해온 양자 네트워킹 기술이 핵심이다. 이게 뭐냐? 여러 QPU들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 계산을 나눠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양자 컴퓨팅에서 이런 모듈성은 하나의 칩으로 이루어진 기계보다 제조, 상업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강력하지만 아직까지 기술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자 네트워킹이란 무엇인가? 고전적인 슈퍼컴퓨터는 여러 개의 코어를 단일 프로세서에 넣어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분산해서 실행시키죠. 그래서 네트워킹은 이런 다양한 프로세서들이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양자 컴퓨터도 아마 이런 형태로 확장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상호 연결된 QPU로 구성된 형태로 만들어질 건데, 통신이 아닌 계산을 위해서 사용이 될 거고, 개별적인 시스템에 계산하는 파워를 효과적으로 가져가면서 하나의 장치를 과부하시키지 않는 이런 좋은 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도구와 스킬이 필요한데 아직 이걸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걸 하기 위해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광학적 상호 연결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광자를 활용해서 여러 QPU들을 광학 스위치를 통해서 그리고 광소묘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양자 얽힘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두 개의 입자가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에 의지해서 서로 다른 QPU, 여러 QPU 간의 큐비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여러 QPU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양자 컴퓨터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양자 네트워킹은 계산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양자 네트워킹이 왜 중요한가? 이제 100개, 500개 또는 1000개 이상의 큐빗을 갖춘 장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이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충성도, 정확도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큐비트를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모든 큐비트가 다 연결돼 있어서 게이트를 하나만 써도 되는, 이 게이트가 늘어날수록 오류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게이트를 몇 개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오류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큐비트를 쓸 때는 게이트가 하나만 필요하지만 얘와 얘를 쓰고 싶다. 그럼 게이트가 수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류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큐비트들에 대한 코딩을 각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거롭다. 라고 이제 제가 최근에 티타임을 할 때 만난 구독자분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써서 이제 아이온큐 CTO인 김정선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해서 그 대회에서 3등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초전도체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이 차이가 나고 이온 트랩 방식이 훨씬 쓰기 편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전도체 방식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큐빗 숫자는 늘리는데 충성도 떨어지고 오류율이 올라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양자 컴퓨팅의 효과인데, 그걸 위해서 아이온큐는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 네트워킹을 선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장치에서 마주하는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잘 하게 되면은 양자 네트워킹을 잘 개발하게 되면은 뭐 리스크 분석부터 해서 화학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과학, 상업, 정보적 사용 사례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의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비트 숫자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비트 숫자만 많지만 연결성이 떨어지면 코딩하기도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류율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큐비트를 무분별하게 연결하지 않겠다. 우리는 적은 큐비트를 가져가되 이 큐비트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의 양자 컴퓨터로 만드는데 양자 네트워킹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여러 QPU, 정보 처리에 필요한 이런 방식 중의 일부는 양자 얽힘을 생성해야 되고 이런 여러 큐비트를 사용하는 게이트가 필요하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것에 적합한 특화된 이온 트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온 트랩에서는 방출된 광자들끼리 얽혀지게 되고 레이저와 전자기장을 통해서 다른 QPU로 분산하게 된다. 그래서 포토닉 인터커넥트란 이런 QPU 여러 개를 광섬유로 하나의 거대한 광학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 광자, 여기에서 온 광자, 여기에서 온 광자가 서로 얽혀서 이 거대한 QPU들에 연결된 게 하나의 양자 컴퓨터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입자들의 결합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얽힌 입자들은 더 넓고 정교한 양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 그리고 계산을 가능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전 과제들이 또 있겠죠. 현재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QPU 간의 정보 교환 속도, 즉 계산은 느리다. 하지만 특수한 프로토콜과 이런 큐비트를 여러 개 쓰는 게이트의 사용을 통해 이런 느림을 해결할 수 있고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최적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초전도체 방식과 같이 구글과 IBM 같이 포획된 이온을 활용하지 않는 양자 아키텍처는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를 씁니다. 그래서 초전도 큐빗을 사용하는데 간섭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방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극도의 저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주변의 노이즈에도 쉽게 계산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마이크로파 광자를 사용했을 때 이거를 양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광학 주파수로 변환하는 게 매우 느리고 호환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은 답이 없다. 라고 아이온큐의 크리스 먼로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를 신뢰하기 때문에 IBM이나 구글이 아직까지 아이온큐보다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특정한 상태, 측정, 하드웨어 복잡성 등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 네트워킹이 가능해져서 10,000큐비트 이상에 도달을 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되 너무 앞서가진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양자 네트워킹 왜 하냐? 어떤 혜택이 있냐? 양자 컴퓨터는 화학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제 확률 예측을 위해 쓰는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양자적인 요구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QPU 칩 단일 기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므로 계속된 발전을 통해 양자 네트워크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뭐 상업 및 공급망, 법률, 보험, 사기, 감지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네트워킹은 산업 전반에 걸쳐 유용한 비용 개선 그리고 매출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쓸 거냐? 여러 개의 몇 개 안 되는 큐비트를 갖춘 양자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이것 이상의 여러 큐비트를 갖춘 컴퓨터,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쓴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원할 때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대신 모듈성을 통해서 이런 연결된 양자 네트워킹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실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렵게 얘기했는데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저는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써서 그 대회에서 수상한 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번과 9번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게이트를 거쳐서 가야 돼요. 요건 다 게이트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게이트에 오류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칠 때마다 오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낮은 오류율로 쓰려면 6번, 7번, 17번, 18번 이렇게밖에 못 쓰고요. 더 많은 큐비트를 쓰고 싶으면 게이트를 더 써야 돼서 오류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큐비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의 큐비트가 필요할 때는 여러 개의 큐비트를 이제 더 적은 수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큐비트 숫자가 많은가가 아니고 누가 더 정확하게 지금 주어진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저의 의견에 대해 살펴보죠. 아이온큐가 최근 들어서 양자 네트워킹 관련된 포스팅을 연달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곧 양자 네트워킹이 도입된 확장성이 적용된 제품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힌트라고 봅니다. 2025년쯤 64 알고리즘 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 없는 물리적 큐비트 숫자만 많은 양자 컴퓨터가 아닙니다. 뭐 1000큐비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쓸만한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QPU들이 연결된 양자 네트워킹이 된 양자 컴퓨터인가 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자 컴퓨터를 처음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더욱더 심화된 지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조 단위의 사업을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퍼부어서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누가 이길지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에 티타임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IBM 같은 경우는 돈을 퍼부어서 여기저기 써봐라 라고 글로벌 거점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자 컴퓨터를 뿌려서 이 양자 기술이라는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몇몇의 소수 정예로 몇몇 고객들을 선택해서 진짜 유용한 사용 사례를 나올 수 있게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왜 갈리냐? IBM과 아이온큐가 개발하는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걸 여기서 쓸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IBM이 만약에 선점해버리면 아이온큐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이온큐가 매출을 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또 거꾸로 아이온큐가 잘 하게 되면은 IBM이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아이온큐가 선점해버리면 IBM이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 IBM과 아이온큐 전략 중에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돈이 되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한 사용 사례가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저의 총평은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미래에 유망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1등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투자 리턴은 크다. 하지만 리스크 역시 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하셔야 되고요. 데스몬드도 말했지만 당신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는 거죠. 이제 공부한다고 투자 성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의 성공할 확률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술들이 앞서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앞서고 있는지 항상 공부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공부의 일련으로 이러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적 로드맵을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기술적 로드맵인데 현재는 오류를 줄이는 단계 이고 29 알고리즘 큐비트 달성했죠. 35부터 이제 머신러닝부터 시작해서 유망한 사용 사례가 나오고 64 내후년부터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진짜 쓸만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2027년부터는 앞에서 수없이 말씀드린 양자 네트워킹이 들어가서 모듈식 스케일링 확장성이 구현이 돼서 이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아이온큐의 기술적 로드맵이고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잘 달성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아이온큐가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신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가 구글과 IBM보다 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자 네트워킹을 꾸준히 잘 개발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